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평균이 25고 표준 편차가 감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해줄 거는 n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 같은 경우는 모평균과 동일하다. 그래서 25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분의 n은 25. 그래서 n은 100이다 라는 거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도 구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시그마 제곱으로 나오고 얘가 20분의 1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는 5고요. 그래서 시그마는 루트 5구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수 x에 대한 그런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고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4 곱하기 x바에 대한 표본이 아니라 분산 같은 경우는 얘는 16 곱하기 표본 평균의 분산으로 저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줄 건 뭐냐면은 요거를 구해줘야 되죠.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 같은 경우는 0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 요거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 x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 빼기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더 풀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16 곱하기 그 다음에 크기가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가 나오고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때 이제 이 사이에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그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확률 변수 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50 곱하기 16으로 나타나야 되죠. 왜냐하면은 표본 평균이 아니라 확률 변수 그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50 곱하기 16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같은 경우는 80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분산이죠.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될까 한번 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16 곱하기 8의 제곱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그래서 2의 5제곱의 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2의 제곱으로 나타나죠. 그러면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같은 경우는 32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 값을 가질 확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표준화 작업을 거쳐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화 작업 거쳐서 확률 변수 G로 저희가 만들 건데, 그러면은 768 빼기 800 하고요. 분모에는 32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G 832 빼기 800, 그 다음에 분모에는 32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면은 확률 변수 G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가지고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는 표본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그냥 그 표본에 대한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표본이 16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표본이 뭐 1번, 2번, 3번 있고 16개까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대충 평균 같은 경우는 800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평균이 5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아서 합이 확률 변수 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균은 800이 되더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가 나오고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1 이하일 확률은 0.96이다.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을 잘 세워주면 되겠죠.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표본 평균 같은 경우는 x 바로 쓰기로 했고, 지금 여기서 모평균 같은 경우는 m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1 이하일 probability 확률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오죠. x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써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0.96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줄 거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m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같은 경우, 얘는 n분의 20제곱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루트 n분의 2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 해줄 거는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으로만 나눠주면은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20분의 루트 n, 그 다음에 이 중앙은 확률 변수 G가 나오고요. 여기는 20분의 루트 n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 가로 안에 보면 확률 변수 G가 0과 2 사이 값을 가진 확률은 0.48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확률이 0.96이다. 근데 G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0을 기준으로 해서는 좌우 대칭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다시 써보면은 2 곱하기 P 줬고, G가 0과 그 다음에 20분의 루트 n 사이의 값을 가진 확률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20분의 루트 n 같은 경우는 2가 되고요. 그래서 루트 n은 40이 되고, 그래서 n 같은 경우는 1600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구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축구공의 무게는 평균이 mg, 표준 편차가 3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공장에서 생산한 축구공 중에서 900개를 이미 추출해서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430g이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축구공의 무게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먼저 해보면은 어떤 걸 확률 변수 x로 잡을 건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축구공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이 확률 변수 x는 이제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때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준 평균에 대한 분산과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평균은 동일하고요. 분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크기 900이 나오고 분자에는 9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 여기서 평균이 m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10의 제곱분의 1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430g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바꿔줘야 될 게 뭐냐면은 m을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430이 평균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의 제곱이 분산이 되더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표본이 있을 건데 한 개의 표본만을 뽑아서 우리가 한번 어떤 정보를 얻었더니 평균이 430g이더라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신뢰도 95%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평균 430g이니까 4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신뢰도 95%에 대한 값을 이쪽에다가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 곱해주면 되죠.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모평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430 플러스 그 다음 네모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표를 보면서 어떤 값을 써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신뢰 구간이더라. 네, 되겠습니다.